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는 없어요.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혼한 이야기를 하면 다들 하나같이 무슨 그런 일로 이혼을 하냐고 합니다. 제가 그 안에 아주 자세한 내용까진 다 이야기하지 않으니까요. 하다못해 저희 부모님께서도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간단하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전 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을 했습니다. 참 우습죠? 그런데 그런 걸로도 이혼을 하게 되더라고요. 전 남편은 먹는 걸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구는 아니었어요. 보통의 체격이었으나 요즘 유튜브에 나오는 먹방 유튜버들의 버금가는 그런 먹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과 연애를 할 때엔 데이트 비용이 대부분이 먹는 걸로 다 나갈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땐 잘 먹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냥 예뻐 보이기만 했습니다. 그냥 잘 먹는 남자친구, 하지만 살은 찌지 않는 관리 잘하는 남자친구, 딱 그 정도로 생각했었습니다. 저희 집에 인사 갔을 때도 그 사람은 저희 엄마가 해주신 음식을 정말 밥알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반찬 한 가닥도 남김없이 다 먹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잘 먹는 그 사람을 보고 복스럽다고 남김없이 먹는 것을 보니 가정교육을 잘 받았다고 하시면서 좋아하셨어요. 그 사람 또한 저희 엄마 음식이 너무 맛있다며 엄지척을 하면서 얼마나 살갑게 굴던지요. 사실 저희 집 식구들은 입이 짧은 편이고 아빠는 꼭 식사 때마다 음식이 짜네, 싱겁네, 덜 익었네, 맛이 있니 없니 하며 꼭 한 소리씩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분명 엄마의 음식은 너무 맛있는데 음식도 잘하시고 또 음식하는 걸 매우 좋아하시는 분인데 가족들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그간 해주시면서도 속이 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먹성 좋은 사위가 들어온다니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엄마 평생에 당신의 음식을 그렇게나 좋아하며 먹어준 사람이 그 사람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고 하십니다. 음식은 거의 가족들에게만 해주시니까요. 결혼을 준비하면서 먹는 걸로도 몇 번을 다투긴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그냥 일상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지요. 저는 운동을 별로 좋아하지 않긴 하지만 결혼을 앞두었으니 아무래도 드레스를 입었을 때 예쁜 태가 났으면 싶어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최대한 덜 먹고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해야 하는데 남자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일단 밥을 먹고 후식 또 후식을 먹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살을 빼야 하는데 옆에서 그렇게 먹으며 너도 조금만 먹어보라고 먹어야 에너지가 나서 살이 빠진다느니 어차피 운동할 거 먹고 해야 덜 억울하지 않느니 하며 먹지 않겠다고 해도 억지로 입에 넣어주고는 혼자 즐겁다고 깔깔대곤 했었습니다. 혼자 먹으면 맛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꼭 같이 먹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종일 식이 조절을 하다가 그렇게 음식이 입에 들어오고 나면 솔직히 너무 맛있어요. 저도 독하게 안 먹고 안 하면 되는데 10번 중에 몇 번은 더 이상의 거절을 하지 못하고 맛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래서 나 진짜 결혼할 때까지 살 뺄 거라고. 앞으로 방해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살이 안 빠지면 드레스 안 입을 거라고. 그러면 결혼도 안 하는 거니 방해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저희가 결혼을 하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였습니다. 그 사람의 여동생인 시누이가 지나가듯 하던 말을 이제야 깨우치게 되었네요. 아, 언니도 이제 오빠 먹는 것 때문에 속 좀 썩겠네. 나라면 우리 오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 안 할 텐데. 아, 저 식탐. 이유를 모르는 저는 그 소리에 그저 어색하게 싱긋 웃고 말았었고 어머님은 시누이를 타박하며 못하는 말이 없다고 네 오빠처럼 복스럽게 먹는 사람이 또 어디 있냐고 하셨었습니다. 지금만 생각해보니 시누이의 말도 어머니의 말도 모두 다 맞았네요. 결혼하고 그 사람과 장을 보러 가면 진짜 갈 때마다 40만 원씩 나오는 건 일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이 먹는 양을 사는데 말이에요. 고기를 사냐고요? 물론 고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남편의 간식과 먹는 것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음식 쌓아두면 안 된다.
유통기한 지나면 버려야 하니 먹을 만큼만 사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적당히 사길 권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남편은 그럴 일은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대더라고요. 싱크대 선반 4칸은 항상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매일 퇴근하고 와서 자기 전까지 먹었어요. 먹고 또 먹었습니다. 자기 직전까지 먹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먹어도 항상 정량을 먹는 저와 비슷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점점 그게 너무 꼴보기 싫더라고요.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돌아가서 먹어야 하고 시식 코너만 보면 그 시식판을 다 비울 때까지 서서 먹습니다. 그만하라고 해도 자신이 이래봬도 아무거나 사 먹지 않는다며 여러 번 먹어보고 정말 맛있는 걸 고르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중 체리를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체리는 제철이 있고 비싸기도 비싸죠. 체리철이 되어 마트를 가서 체리 한 통을 사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다음날 아침이면 없어요. 별게 아닐 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던지 내가 먹으려고 산 걸 남기지 않고 다 먹어버리면 어쩌냐고 했더니 한두 개 맛본다는 게 양이 적어서 다 먹어버렸다고 또 사주겠다고 하고는 맙니다. 먹는 걸로 싸운다는 게 유치하잖아요. 애들도 아니고 어른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2통을 사고 말자고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장마로 장을 보러 가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 남편이 야식으로 라면을 끓여 먹더라고요. 제가 원래 남편이 야식 먹을 때 잘 안 먹는데 그날은 비가 와서 그런지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라면 끓여? 저녁을 적게 먹었나? 기왕 끓이는 김에 나도 한 젓가락 먹게 넉넉히 끓여. 아, 자기야. 라면이 3개밖에 없는데. 어? 아니, 이거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 알잖아. 나 라면 3개로는 부족한 거. 나 많이 안 먹을 거야. 반 개 정도면 돼. 내가 내일 퇴근하면서 라면 좀 사올게. 내일 나랑 4개 끓여서 같이 먹자. 이러는 거 있죠? 이해가 되세요? 만약 저녁을 먹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저녁 때 국그릇에 밥 3공기랑 닭도리탕 한 냄비 해서 먹었어요. 닭도리탕도 정말 뼈만 남기고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뒤 먹는 그 라면 반 개도 제게 양보가 안 되는 저 식탐. 저도 안 먹으면 그만인 건데 별거 아닌 그 일로 마음이 상하더군요. 저는 그 라면 사건 이후로 남편의 저 별난 식탐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댁에 식사를 하러 가잖아요. 일반 반찬은 하나의 그릇에 담는데 꼭 고기나 메인 요리는 어머니께서 각각의 가족들 앞에 1인 반찬으로 따로 덜어 놓아 주십니다. 남편 앞에는 접시에 담아서 주시고요. 저희 집에서 밥을 먹게 되면 정말 남편은 고기 요리나 메인 요리를 먼저 다 먹어치우고 나머지 반찬에 밥을 먹거든요. 그러면 진짜 식구들이 갈비 한쪽씩만 뜯고 말던 적도 있어요. 저희 엄마는 앞으로 김서방이 올 때는 양을 2배로 해야겠다고 하고 말았는데 2배로 해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 이게 평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한번 다른 눈으로 보니 남편의 모든 먹는 버릇들이 하나같이 잘못되어 보이더라고요. 본인이 좋아하는 간식을 사오면 혹시나 제가 먹을까봐 서재의 책장에 두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심각하게 물어봤어요. 혹시 당신의 식탐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나는 가족이라 괜찮은데 혹시나 회사에서 회식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을 때 상대방이 불쾌할 수 있으니 고쳐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조금 짜증을 내더니 이내 자기가 식탐이 있는 건 맞고 맛있는 거 앞에서는 양보가 안 되고 컨트롤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몰라서 저러나 싶었는데 본인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도 아니고 어른인데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행동한다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결혼 2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을 하고 초기 입덧이 너무 심해서 힘들었어요. 저는 밥 짓는 냄새만 맡아도 신물이 올라와 죽겠는데 남편은 아침 저녁으로 집에서 밥을 먹어대니 저는 그 냄새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침은 그렇다고 쳐도 웬만하면 저녁은 먹고 오라고 했지만 남편은 밖에서 저녁을 먹고 와도 집에서 야식으로 라면이나 배달 음식 등을 먹었습니다.
휴지로 콧구멍을 막고 있어도 방문 틈을 뚫고 휴지를 뚫고 들어오는 음식 냄새에 지긋지긋했지만 내가 이렇게 못 먹고 있는데 저렇게 처먹는 저 인간이 너무 싫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임신 4개월쯤 되니 입덧이 잦아들더군요. 그러더니 먹고 싶은 것도 생기고 하더라고요. 하루는 장을 보면서 제가 체리를 하나 골랐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번에 남편이 제 체리까지도 다 먹어 치웠던 것이 생각이 나 남편에게 체리 먹을 거냐고 물으니 자신은 먹고 싶지 않다고 안 먹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 먹을 양인 한 팩을 샀습니다. 그때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몸은 어떠냐며 먹고 싶은 거 없냐고 물으시기에 엄마가 만들어준 김밥이 너무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내일 갖다 놓을 테니 퇴근해서 먹으라고 하시더군요. 다음 날 엄마 김밥을 먹을 생각에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바로 가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일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집에 가니 저녁 8시였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와 있었고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김밥을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랑 같이 먹지. 어때? 맛있지? 라고 하며 남편이 있는 식탁으로 갔는데 글쎄 김밥통 3통이 모두 비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그때야 느꼈다는 듯이 내가 점심에 외근으로 시간 너무 많이 써서 밥을 제대로 못 먹어서 미안해 자기야. 이러고 웃는 거 아니겠어요? 순간 너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짜증이 나 어린 아이처럼 앉아서 울어버렸습니다. 마침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엄마에게 엉엉 울면서 저 인간이 엄마가 나 먹으라고 싸준 김밥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모두 다 먹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셨겠지요. 하지만 저를 진정시켜야 했기에 엄마가 다시 싸주겠다고 진정하라고 하셨지만 이상하리만치 쉽게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모습에 당황을 해 옆에서 미안하다고 그만 울라고 고작 김밥 때문에 이렇게까지 울 건 아니지 않냐며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을 사오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먹고 싶은 건 엄마의 김밥이었는데 말이에요. 이내 부모님께서 저희 집으로 오셨습니다. 제가 울다 전화를 끊어버렸더니 걱정이 되어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 사람에게 아니 자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간 입덧하느라고 제대로 못 먹던 애가 엄마 김밥 먹고 싶다고 해서 내가 싸다 준 거 자네도 알면서 내가 일부러 넉넉하게 싼다고 3통이나 쌌는데 그걸 몽땅 자네가 다 먹다니 임신한 아내 생각은 전혀 안 들었나? 아니 어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셨고 아빠는 불쾌한 표정에도 애써 저를 다독이면서 내일 친정으로 오라고 와서 엄마가 싸주는 김밥 따끈하게 바로 먹으라고 하십니다. 아빠 성격에 한 소리 할 법도 했는데 임신한 제가 걱정이 돼요. 당신까지 큰 소리를 내면 제 감정도 더 격해질 것 같다 참고 참으셨다고 해요. 제가 아마 그날 그 김밥 사건으로 그렇게까지나 화가 나고 울었던 것 단지 그날만의 일 때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혼자 생각해보니 남편이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일종의 병이 아닌가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면서 별거 아닌 걸로 먹는 걸로 스트레스 받아야 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다는 생각이 들어 잠도 못 들고 거실에 앉아있다. 갑자기 어제 산 체리가 생각이 나서 냉장고를 열어보았는데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설마 하고 재활용통을 보니 체리통이 비워져 빈 플라스틱통만 버려져 있더라고요. 진짜 이 인간은 끝까지 저랬습니다. 왜 몰랐을까요? 이런 사람인 줄. 사랑하는 사람보다 먹는 게 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이가 태어나도 아이 간식까지도 다 먹어치우겠지요. 저는 그때 그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임신 16주가 조금 지나 유산을 했습니다. 안정기가 지난 뒤에 유산이라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제가 유산으로 힘들어 물도 제대로 못 넘기고 있는 그 와중에도 그 인간은 피자와 치킨을 시켜서 서재에서 몰래 먹더군요. 지긋지긋했습니다. 저 인간만 안 보이면 내가 살겠다 싶더군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 사람도 시댁 식구들도 되게 잘 먹는 게 주냐고 하더군요. 잘 먹는 거?
죄 아닙니다.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상황, 분위기, 때를 가리지 못하고 또 눈치도 없이 본성에 끌리는 대로 입에 우겨 넣으며 먹어치우는 그 행동이 죄라고 했습니다. 나는 분명 그게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더는 못 살겠으니 그런 모습도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만나서 살라고 했어요. 친정 엄마는 아이도 잘못된 마당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혼 소송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남편 쪽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과도한 식탐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수준이더라고요. 그리고 더 소름이 끼치는 건 과거 남편이 식탐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모르면 다들 제가 유별나 이혼을 했다고 생각하겠지요. 하지만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를 일입니다. 전 정말 그 시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